그럼 먼저 지역사회 복지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는 다양한 입장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정의를 할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사회복지, 즉 지역사회복지에서 지역사회를 정의하는 것들은 일정한 지리적 영역 안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공동의 연대감이 갖추어져 있는 인간 집단을 지역사회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리적이고 물리적인 환경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공동체적 연대감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 이 공동체적인 연대감은 주민 상호 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직접적인 상호작용은 실제로 비공식적인, 공식적이고 또 때로는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들이 상호 의존적인 방식으로 구조화된 시민사회를 뜻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통하여서 서로가 소통하고 서로의 관심이 쌓이고 서로가 그 관심이 쌓인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지리적이고 물리적인 환경들을 우리는 지역사회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세 가지 구성 요소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지역성이고요. 두 번째는 공동체적인 연대감, 세 번째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뜻합니다. 이것은 지역적으로 동일하게 근거리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을 먼저 이야기하고, 다음은 공동체적인 연대감 등이 존재해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촉진시키고 개발되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역사회에서 진행되는 지역사회 복지의 개념은 전문 혹은 비전문 인력이 개입하여서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각종 제도에 영향을 주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일체의 사회적 노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역사회 복지를 향상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은 어떤 사회복지 혹은 사회사업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공중보건을 향상시키는 것들로 나타날 수도 있고, 성인이나 아동들을 교육하는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지역사회의 복지를 혹은 지역사회 환경을 변화시키고 향상시키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때에는 전문가 혹은 비전문가들이 함께 연대하거나 자원봉사 등의 활동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수행되는 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개념들로부터 다시 한번 지역사회복지의 개념을 정리하자면, 먼저 적은 의미의 개념, 즉 협의의 개념으로는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례관리를 뜻하며 지역사회에 갖추어져 있는 체계를 활용해서 지역사회의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서 나오는 사례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이후에 사회복지관의 사업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협의의 개념은 지역사회 체계를 활용해서 지역사회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들을 의미하고, 또 보다 넓은 개념으로의 지역사회 복지를 보면 특정 개개인보다는 지역사회의 체계와 환경 변화 그리고 제도의 개선까지를 포함하는 사회 전반적인 영향력들을 미칠 수 있는 것들로 지역사회의 복지를 정의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지역사회 복지의 특성은 주체성을 가지고 있고 지역성을 가지고 있고 종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주체성이라는 것들은 지역사회 복지, 즉 복지 수혜자가 대상이 되는 주민들도 혹은 시민들도 참여를 하지만, 이러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참여 또한 광범위하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발생해야 하는 것들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지역성이라는 것은 지역적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역적 특성을 공통적인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 환경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를 들면 서울시 전체를 지역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지역사회 복지에서의 이야기하는 지역은 해당 동 혹은 넓게 보면 해당 구 정도까지의 를 의미하는 지역사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성으로 종합성은 전체적인 계획과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되어야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러한 세 가지의 구성 요소들이 갖추어질 때
지역사회복지라고 정의하고 설명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역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 기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건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복지와 를 수행하는 사회복지 기관으로서의 사회복지관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 그다음에 사회복지관의 현황들, 역사들, 그리고 사회복지관들이 어떠한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지금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관의 정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서 지역사회 복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 여기서 얘기하는 건 사회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이 전문 인력이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들은 지역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된다는 것들이 사회복지관의 해야 될 역할 정체성을 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함께, 그러니까 즉 사회복지사 혹은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전문 인력들만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데 수행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 전문 인력들이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힘을 모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점의 기관이라고 사회복지관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의 목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관의 목표는 복지 서비스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호 서비스 혹은 재가복지 서비스,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훈련들 등의 그들이 필요한, 여기서 그들은 이제 주민들을 이야기하고요. 주민들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 상호 간의 연대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등의 활동들을 통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하고 혹은 치료하는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 전달 기구로서 복지 증진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는 것들은 사회복지관의 목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그 지역사회 이제 보호 서비스나 재가복지 서비스 이런 용어들이 조금은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사업 내용 이후 다뤄질 사업 내용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기능과 이러한 목표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의 연역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1906년도 사회복지관의 기원이 어디냐에 따라서는 학자들마다 또 연구하시는 분들마다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보시면 1906년도에 원산이라는 곳에서 이제 인보관 운동이 최초에 시작이 됐고 이 인보관 운동에서 사회복지관의 사업이 태동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이후에 1921년에 서울의 최초로 태화여자관 이라는 것들이 이 여자관이라는 기관 사회복지관의 형태가 최초로 설립이 됐습니다. 여기는 아마 지금 이제 서울에 있는 태화 종합사회복지관의 전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926년에는 원산에 보혜여자관이라는 것들이 설치됐고 1930년에는 서울에 인보관이라는 기구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쭉 약 이제 한 40여 년 동안 이제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가 1976년에서야 비로소 한국 사회복지관 연합회라는 것들이 설립되었고 이때에는 22개의 사회복지관들이 이 연합회에 가입하였고 사회복지관들의 어떤 수적 증대 혹은 역할의 정체성들을 찾게 되는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83년도에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되었고 이때부터 사회복지관이 국고로 운영되는 국고보조 기관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989년에 비로소야 사회복지관의 복지관을 설치하고 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 규정이 제정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같은 동년에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관 협회로서 설립되었고 지금까지 이 한국사회복지관 협회는 유지되어 있고 전국에 후에 말씀드렸지만 450개의 사회복지관들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또 사회복지관의 역할 정체성을 찾아가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2년도에는 이러한 사회복지관의 운영과 설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포함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는 연역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관의 현황을 규모별로 몇 가지 구분해서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규모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평 2000제곱미터 이상을 가형, 그다음에 1000제곱미터에서 2000제곱미터 사이의 유형을 나형, 1000제곱미터 미만의 유형을 다형이라고 구분하고 있는데요. 가형의 기관들은 205개소 전국에, 그다음에 나형의 기관들은 207개소. 그래서 대부분의 복지관들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들 규모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사회복지관은 이용시설이고 이용시설은 지역 주민의 불특정 다수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적인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1000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들이 대부분의 시설 유형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지역별 사회복지관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서울에 가장 많은 사회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98개의 복지관들이 운영되고 있고 이 중에서는 이제 임대라고 하는 건 아파트 단지인데 공공임대나 영구임대 아파트 지역에는 의무적으로 사회복지관이 설치되어져야 했었던 과거의 법들이 있는데요. 그 법에 따라서 임대지역과 일반지역은 저소득 주민들 혹은 일반 주택지역들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지역에서 이제 서울에서 보면 임대가 30기관 혹은 일반 지역이 68개 기관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경기 등의 이제 가장 많은 그 다음으로 이제 사회복지관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한국 사회 전체 인구 구조 구성학적인 특징들이 반영되는 모습들과 유사하게 분포가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법인 유형별로 사회복지관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회복지관들이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재단법인, 또 학교법인 이런 법인에서 위탁 운영을 하는 개념들이 대다수의 사회복지관 운영 형태를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도 약 229개의 기관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법인 유형들을 보는 것들이 왜 중요한지 이제 이게 사회복지관이 어떠한 구조로 운영되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관은 실질적으로 정부의 국가에서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을 했고 이것들은 지자체에서 이 기관들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최초엔 가졌었는데 다양한 예산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운영적인 인력적인 부분들에 대한 한계 이런 부분들을 다 국가에서 부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을 비롯한 다양한 법인체에 이 사회복지관의 위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위탁계약 형식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그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요. 그 권한을 통해서 계약에 명시된 5년이든 3년이든 그 계약에 명시된 그 기간 동안 법인에서 사회복지관을 직접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역량들을 강화시키고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들을 강화하는 그러한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법인 유형별의 유형을 소개해드리는 의미성에 대해서 학생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